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계속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 이게 지금 보면 벌써 20% 정도의 격차가 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구도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적은 거는 15, 뭐 한 또는 이제 큰 거는 20, 이제 이 정도 격차가 계속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팅이 됐다. 예, 원래 이제 대선이니까 엄청 큰 선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요 세 명이 나왔다 하면 2강 1중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2강 1중. 예. 근데 또는 2강 1약이든. 예. 예. 근데 지금 1강 1중 1약이라고 하는 것도 요 그렇습니다.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금 엄청 익숙해지셨겠지만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구도인 거죠. 구도다. 예.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럼 득표율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의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후보들이. 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그 모론무응답 비율이 선거 득표율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씩 분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 후보들한테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후보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후보는 덜 올라가고 합니다. 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걸 전망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네. 투표 참여. 예. 그다음에 끝까지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두 개 문항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지지 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에는 어떤 지지율이 높고 낮음의 수치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대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후보 지지율이 뭐 40%니까 높고 이 후보는 15%니까 낮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그 이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순도가 높은 네. 이제 강도, 스트렝스가 높은 지지율이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20%의 두 명의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20%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20%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의 차이냐면 실제 투표장에 가냐 안 가냐. 근데 선거 결과는 투표장에 간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 이거 상당히 사실은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그 방금 두 개의 지표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네.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투표 의향층 네. 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5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27,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7%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서로는 굳히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네. 봐야 돼. 투표하겠다는 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거든요. 네. 거기서 격차가 더 나는 거예요. 전체 결과의 격차보다 네. 더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위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이 더 많고 2위 후보는 추격해야 되니까 굉장히 투표 의지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현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선거일까지 간다 네.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커질 수 있다는 더 커진다. 예상이 가능한 것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 확신 있게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네. 워낙 격차가 크고 본질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을 기본 정도도 결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도 그건 하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실제 지표상에는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네.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네. 김문수 후보보다 높고 이준석 후보보다 높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비율이 네. 그다음에 끝까지 지지하겠다.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이재명 네. 후보는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두 명의 후보보다 또 높아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네. 보편적으로 그러는 것이니까 뭐 지금 이제 차이가 사실은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86%인가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지지했던 층이 뭐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네,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들으라라고 네. 한다면 첫 번째는 1위 후보가 50% 넘는 거예요. 1위 후보가. 이게 참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매일 그런 조사 결과 나오니까 뭐 이거 그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전 선거에서 사전 조사들에서 못 봤던 현상이거든요. 예. 두 명의 후보가 나와도 50% 넘기 힘들어요. 둘이 나와도. 모르는 분다 비율이 있는 예, 거니까 예. 한 10%는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90%가 좀 나눠 갖는 거니까 한 사람이 50% 넘기 힘든데 네. 후보가 3명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더 100개라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예, 그건 예. 분산되는 거거든요. 나눠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지만은 예. 볶음밥이 있으면은 그걸로 가는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수는 낮아지는 네.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명이 50% 넘는 것은 예. 매우 이례적인 현상,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네. 효과를 이제 상당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한 20% 내외. 네.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보면 내가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한 20% 내외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예. 그 결집도는 원래 보수가 더 높은 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결집도는 예. 그런데 지금 보수층에서의 20% 내외 정도가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중도층에서 진보층에서 결집도가 더 높아요. 그렇죠. 보수와 예. 거기다가 중도에서 또 월등히 높아요. 예.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뭐 70% 중후반대 80%까지 이제 지지를 얻고 있어요. 네. 그런데 TK 지역이나 PK 지역,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는 절반 정도, 50% 또는 안 되거나 네. 이런 조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의 뭐 고정적인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에서는 이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70% 이상 얻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50%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보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수에 예, 지금 시점에는 50%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48%예요. TK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39%예요. 이게 이제 뭐 지역에서는 이제 그 표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 훨씬 더 커져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주 단정적으로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의미를 이제 그런 면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만약에 대선 주자라고 하면 중도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결집을 다 못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보수층에서도 결집을 못하고 네. TK 등 지역적 기반 지지 기반이라는 데서도 한 절반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캠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먼저 선 보수 후 중도 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빨리 해야지 가능한 건데 너무 네. 지금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는 있다. 상황이어서 네. 보수에 갇혀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50% 넘어가는데 네.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에 경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정리한